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다음은 이제 사관학교 입지인데요. 먼저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수시선발, 정시선발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이 사관학교에서는 수시, 정시란 말을 사실은 쓰지 않습니다. 우선선발을 이제 수능 이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의 입시와 비교하면 이제 그것이 수시와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수시선발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봤고요. 또 수능 시험까지 합쳐서 뽑는 그런 전형을 이제 종합선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관학교는 우선선발과 종합선발이 있는데 우선선발은 일반 대학의 수시선발과 비슷하고 종합선발은 수능 성적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시선발과 비슷하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모집 인원을 확인해 주시고요. 학교장 추천 30%, 또 적성 우수자 그래서 30%, 또 특별전형 5%. 그래서 수능 전에 뽑는 인원이 약 65% 정도 되고요. 나머지 35%는 수능 성적과 합쳐서 종합선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육군사관학교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해군사관학교인데요. 다른 부분은 다 같고요. 이제 고교장 추천 부분이 해군사관학교는 20%고 일반의 우선 선발이 이제 55에서 60% 정도를 뽑고 있고요. 특별전형 한 5% 정도. 그리고 이제 정시가 있죠. 정시 종합선발 한 20%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 해군사관학교이고요. 다음은 이제 공군사관학교인데요. 공군사관학교는 이제 학교장 추천이 없습니다. 추천이 없어서 일반 우선 선발로 약 한 80% 정도, 또 특별 우선 선발을 약 7%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정시 선발, 수능과 같이 더해진 정시 선발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20% 정도를 선발한다. 이것이 이제 올해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인데요. 여러분들 이 전형 일정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올해는 7월 10일부터 7월 20일 그 일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시험 보는 일정 8월 15일 이것은 세 개 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그리고 경찰대학이 같다라고 하는 점이죠. 합격자 발표가 이제 9월 1일 날 일단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 서류는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나 뭐 신원 보증서 또 자기소개서 이런 서류입니다. 서류를 그때 제출하시고요. 근데 이제 서류를 역시 또 미제출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 합격 발표가 다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인데요. 2차 시험은 각 사관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박 2일 혹은 2박 3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6회공 사관학교에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또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이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 합격자 발표 우선 선발이죠. 11월 27일 날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고요. 다만 해군사관학교만 11월 20, 좀 빨리 발표가 되죠. 발표가 되고 다른 사관학교들은 11월 27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우선 선발이라 그래서 이때 합격자가 발표가 나고 등록을 하면 그 학생은 이제 합격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좀 합격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수능까지 갑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시험 점수까지 합쳐서 최종 합격 발표가 12월 31일 날 종합선발이죠. 발표가 난다. 이것이 이제 사관학교 어떤 전형의 일정의 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험 방법, 전형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1차 시험, 필기시험이잖아요. 1차 시험 볼 때 선발 인원이 좀씩 차이가 있어요. 육군사관학교는 남자 5배수, 여자 8배수 정도, 해군사관학교는 남자 4배수, 여자 8배수, 또 공군사관학교도 남자 4배수, 여자 8배수,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배점입니다. 배점을 보시면 각각 사관학교마다 300에서 400점 정도. 자, 보는 시험은 똑같습니다. 수능과 같은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 영어, 그다음에 수학. 올해 같은 경우 수학하 혹은 수학나 시험을 보겠죠. 문항 보시고. 그래서 수능과 같은 시험을 다시 한 번 더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적성 시험인데요. 먼저 신체 검사를 하죠. 신체 검사는 이제 점수로 환산하지 않고요. 사관학교에서는 그냥 합불, 일정 기준이 있어서 기준 미달이 되면 그냥 불합격, 기준 이상이면 다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체력 검정인데요. 체력 검정도 각
사관 학교별 종목별 합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들어가고요. 또 취득 점수를 또 배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접이죠. 면접 시험. 이 면접 시험은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그렇죠? 면접 시험이 각 사관 학교별 전형별에 따라서 배점만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해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육군사관학교 없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는 이제 잠재 역량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공군사관학교는 논술을 봅니다. 역사 안보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지원한 사관학교별 준비 방법을 잘 보시고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생활기록부죠. 학교생활기록부 흔히 말하는 이제 내신 성적이죠. 내신 성적을 어떻게 환산할까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이런 사관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이제 한국사 또 계열별로 탐구 문과 쪽은 이제 사회 과목이고요. 이과 쪽은 과학 과목이겠죠. 과목의 성적을 가지고 배점을 합니다. 배점을 해서 점수 부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육군사관학교나 이제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출석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점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한국사 능력 검정. 이 시험은 이제 면접에 가산한 점수죠. 가산한 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한국사 검정 능력에서 딴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제 점수를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먼저 우선 선발이죠. 우선 선발의 경우입니다. 우선 선발의 경우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육군사관학교를 보시면요. 먼저 2차에서 면접 640, 체력 160에 해서 800점, 또 내신 200 해서 이제 10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시험이 한 800점 만점이죠. 잠재 역량 200점, 또 학생부가 100점, 면접 400, 체력 1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차 학과 시험 점수가 200점으로 들어가서 1000점 만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들을 가지고 우선 선발의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격이 되면 우선 선발 일단 합격이 된 것이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우선 선발에 대한 비율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학교장 30, 적성 30. 또 해군사관학교는 학교장 20%, 우선 선발은 55에서 60 이런 퍼센트로 뽑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선 선발의 최종 합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선발에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학생은 수능 점수를 같이 집어넣는 종합 선발로 넘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이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선발에서도 학과 점수가 50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해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에서는 학과 점수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신체검사, 체력검사 점수가 사관 학교별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시고 학생부 들어갑니다. 100점 만점으로 학생부 들어가고요. 특히 육사나 해사는 출결 점수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보죠. 수능 점수를 환산을 해서 육군사관학교는 600점 만점으로, 해군사관학교는 500점 만점으로, 공군사관학교 5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까지를 다 더해서 종합선발의 합격자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을 보면 육군사관학교는 1차 학과시험이 50점이 들어가죠. 50점에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성적 100점, 그다음에 수능이 600점 환산으로 들어가고요. 또 2차 시험을 봤던 면접 체력 합쳐서 1000점 만점으로 뽑게 된다. 선발 비율은 약 35%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군사관학교는 2차 시험이 한 400점 만점, 여기에 학생부 100점 들어가고 수능이 500점으로 환산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1000점 만점으로 뽑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공군사관학교 마찬가지로 2차 시험이 약 480점 정도, 한국사 20점, 수능 500점 환산해서 1000점 만점으로 된다. 이것이 이제 종합선발이에요. 종합선발. 그렇죠? 여기까지가 사관학교 육사, 해사, 공사의 전형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호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총 모집 인원이 한 90명 정도, 인문 36명, 자연 5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이 있습니다. 우선 선발은 수능 이전에 선발하는 것이고요. 종합 선발은 우선 선발에 합격하지 않은 학생들을 수능 점수와 다시 더해서 뽑는 이런 전형이 종합 선발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서 접수죠. 접수는 다른 사관학교랑 마찬가지죠. 7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시험 일시 기억하셔야 되죠. 8월 15일 이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관학교는 다 똑같은 날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9월 1일 날 일단 합격자 발표를 하고 또 서류 제출을 받은 다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는 9월 9일 날 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접수죠. 9월 1일 날 발표를 하면 1일부터 이제 서류 접수하시면 되고 또 추가로 합격한 학생들은 9월 9일부터 또 추가로 서류 접수를 하시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걸 2차 시험이죠. 2차 시험에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가 11월 10일이다. 11월 10일 이날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10일이고 서류와 2차 시험 다 합쳐서 이제 우선 선발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이후에 이제 최종 합격자 1월 5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월 5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전형 우선 선발이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전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고교 학교장 추천 학생들을 1차, 2차 시험을 본 다음에 이제 종합 성적 순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1차 학과 시험 약 125점, 25%고요. 2차 체력 검정 면접 합쳐서 약 한 250점 정도.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교과 성적이 들어가고 비교과, 출결이나 봉사가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한국사 능력 검정, 간호사관학교에서는 그냥 가산점, 알파로 점수가 들어갑니다. 약 5점 정도 들어가게 되죠. 총 500점 만점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선 선발, 흔히 말하면 수능 없이 뽑는 시험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종합선발입니다. 종합선발은 1, 2차 시험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은 이제 합격이 된 건데 거기서 이제 떨어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비선택된 자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점수까지 합치는 그런 경우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체력과 면접 합쳐서 약 200점 정도, 또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 합쳐서 약 100점 정도, 수능 시험이 7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들어가고요. 또 한국사 능력 가산점이 들어가서 약 1000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뽑는 것이 종합 선발이다. 그래서 대부분 사관학교는 육해공 간호사관학교가 그 선발의 방식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날짜는 시험 보는 날짜는 같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사관학교를 원한다면 본인이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잘 선택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목적대학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찰대나 또 육해공 간호사관학교, 또 이공계 특성화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대학들의 특징이 수시 육해 제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정시 모집에서 수시에 합격한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일반 대학에 지원하면서 또 보너스로 더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원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EBS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